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치3D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 버텍스 노멀 오리엔테이션 때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실전입니다. 요 3강 때 제작한 로우 폴리곤을 기준으로 하이 폴리곤에 가깝게 보이도록 버텍스 노멀을 조정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에 앞서서 지금 뷰포트의 상태가 이쁘지는 않죠. 그냥 흔히 보이는 3D Max의 안 좋은 느낌의 뷰포트입니다. 3D Max에서도 블렌더 EV처럼 PBR 뷰포트로 바꿔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BR 뷰포트로 작업을 해야만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보셨던 것처럼 이게 면의 방향이 올바르게 교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할 때에는 꼭 PBR 뷰포트로 바꿔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숫자키 8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Environment and Effects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에 Environment 맵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스카이박스를 까는 작업이에요. 게임 엔진으로 치면. 그래서 요 Environment 맵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OSL이 보이시면은 Environment 탭을 눌러서 HDRI Environment를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검색으로만 HDRI라고만 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HDRI Environment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Substance Designer 안에 있는 HDR을 선호해요. 이게 맥스 기본도 그냥 누르면은 바로 기본값을 띄워주긴 해요. 이게 맥스 안에 있는 기본 스카이박스 이미지들인데 얘네들은 진짜 HDRI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게 보통 HDR이라고 하면은 요 가장 밝은 픽셀들이 실제 조명에 가까운 밝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맥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0에서 1로 클램프,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명으로 쓸만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쪽에 있는 걸 많이 씁니다. 페인터나. 그래서 먼저 내 PC에 로컬 디스크, 프로그램 파일, 여기서 어도비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그리고 리소스 폴더 안에 뷰 3D 뷰를 찾아가시면 맵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내에서 많이 쓰이는 HDR이에요. 여기서 파노라마 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디자이너 양쪽의 디폴트에 해당하는 그 숲속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런 바탕화면이 깔리죠. 이 상태로 여기 뷰포트 좌측 상단에 퍼스펙티브 옆에 스탠다드를 눌러서 하이 퀄리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좀 껌뻑껌뻑거려요. 이게 스카이박스를 기준으로 그림자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네, 뭐 저랑 그림자까지 봐가면서 할 것도 아니고 돌릴 때마다 이렇게 깜빡거리면은 보기 많이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요 하이 퀄리티를 누르셔서 라이팅 앤 섀도우에서 프로그레시브 스카이라이트만 꺼주시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이제 그런 조명에 의한 방향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이렇게. 자, 1차적으로는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정확한 밝기와 장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M 버튼을 눌러서 아니면 여기 머티리얼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요 머티리얼 에디터를 꺼내 주시면 돼요. 저는 컴팩트 머티리얼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해서 저는 슬레이트 머티리얼을 주로 쓰는 편이고 슬레이트 머티리얼을 썼을 때 맥스에서도 쉐이더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되게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슬레이트 머티리얼을 쓰는 편이고요. 요 인바이러먼트 맵을 그대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인스턴스로 카피를 해줍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요 익스포저 컨트롤은 노 익스포저 컨트롤이 아니라 피지컬 카메라 익스포저 컨트롤로 해서 물리적 카메라를 쓸 거예요. 그러면 장면이 되게 밝게 보일 텐데 요 장면의 익스포저 값은 8 또는 9 정도로만 맞춰주시면은 정상적인 밝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8.5 정도로 맞춰보죠. 자, 그 다음에 요 인바이러먼트 이미지를 눌러서
어피어런스에 있는 클램프, 얘가 장면의 최대 HDR의 최대 밝기 값을 0에서 1로 고정을 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실제 밝기를 쓰고 싶기 때문에 클램프를 꺼버릴 거예요. 클램프를 꺼주시고, 그리고 뭐 로테이션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각도를 좀 맞춰주시면은 되게 밝은 값이 뜨긴 할 겁니다. 클램프 켰을 때가 어두워지고요. 껐을 때가 밝아져요. 이게 실제 밝기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커스텀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해서 배경이 보이니까 조금 작업하면은 너무 산만하니까 백그라운드를 눌러서 단색 컬러로 밀고 밸류를 0.01로만 해줘도 희끄무레 회색처럼 배경이 조금 바뀌면서 조금 알아보기 쉬운 뷰포트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은 기본적인 PBR 뷰포트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먼저 그리고 또 액티브 뷰포트 세팅으로 넘어가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거리 지나기를 2 정도로 하고 요 레디우스를 조금 조절을 해서 좀 AO가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브젝트를 금속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지컬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기니까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감춰주고, 좀 머티리얼은 자세하게 보고 싶으니까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머티리얼이 생성이 되고, 얘는 이제 룩 디벨롭먼트라고 룩데브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얘는 이제 면이 바라보는 방향 체크용으로만 쓸 거고요. 여기서 위에 있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머티리얼을 선택하신 다음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 여기서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가 아니라 두 번째 거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Show Realistic Material in Viewport를 해주셔야만 뭐 나중에 노멀 맵 같은 걸 작업했을 때에도 제대로 렌더링이 되게 돼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금속으로 바꿔야 되겠죠? 룩데브 머티리얼 선택에다가 메탈니스를 1로만 둬도 바로 메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굳이 한번 다르게도 한번 좀 PBR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궁금하시면 러프니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이렇게 거칠기에 따라 가지고 반사되는 상이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일단 0으로 두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노멀 편집을 위한 세팅은 됐습니다. 자, 먼저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노멀의 방향을 제대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요 픽셀들이 반사되는 상의 픽셀들이 다 원근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상을 다 반사하는 느낌이 돼버려요. 이래서는 면의 방향을 제대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U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퍼스펙티브의 오소그래픽을 누르셔서 원근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평면인 부분은 이렇게 무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요 바로 앞에 있는 스카이박스의 픽셀을 그대로 반사를 해버리고요. 요 위치에서. 그리고 이런 실린더 타입들은 다 바코드 같은 반사, 그리고 이게 뭐 구체형 반사는 잘 안 보이는데 구체형 반사가 있다면은 원근을 빼더라도 주변의 상을 고스란히 반사하게 됩니다. 자, 네, 요걸 기준으로 먼저 이 친구부터 버텍스 노멀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무딩 그룹을 1로 먼저 다 합쳐주고요. 높아짐에. 자, 그 다음에 바이앵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요 폴리곤 상태에서 바이앵글을 클릭한 다음에 1 각도가 1인 애들까지만 선택을 하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같은 애들끼리는 다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선택해자고 2로 하나로 합쳐주시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끔 어떤 분들 보시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리어 올만 선택한 상태로서 클리어 올을 그대로 눌러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나 결과값은 비슷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냥 클리어 올을 해버린다는 거는 버텍스 개수가 3D max에서는 제대로 표시를 안 해줘요. 근데 버텍스 개수는 기본적으로 노멀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 유비가 갈라지거나 둘 중 하나라도 갈라지는 순간부터 버텍스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클리어 5를 해버린다는 거는 여기서 요것들의 모든 버텍스를 다 쪼개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에디트 노멀로만 확인을 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멀 하나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예, 그쵸. 여기 보시면은 버텍스 개수가 죄다 갈라졌죠. 이 버텍스 하나에 물려있는 폴리곤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인데 딱 여섯 개의 노멀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한 점에서 실제로 스무딩 그룹을 다 풀어버리는 순간 여섯 개의 버텍스가 생성이 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익스포트하고 게임 엔진에 넘겼을 때 모델의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겠죠. 이미 최적화적으로 이미 굉장히 안 좋게 박살이 나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스무딩 그룹 분할 작업을 하실 때에는 클리어 올로, 그냥 평면이라 그래서 클리어 올로 날리지 마시고 반드시 스무딩 그룹을 하나라도 꼭 묶어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 아까는 6개로 갈라졌죠. 저 삼각형 부분이. 이번에는 선택 하나 하고 움직였는데 하나예요. 더 갈라지지가 않죠. 최적화가 되었다는 의미죠. 같은 평면이어도.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당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스무딩 그룹을 한번 나눠보고요. 여기도 또 2로 묶어주고. 지금 메탈릭이 너무 강해서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메탈릭 0에다가 러프니스 0.5로 해가지고 좀 거친 오브젝트로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기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같은 평면인 애들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슷하게 생긴 폴리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잡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리본 툴에 모디파이 셀렉션 쪽에서 시밀러를 누르시면은 비슷하게 생긴 폴리곤을 다 잡아줘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똑같이 생긴 폴리곤들이 다 선택이 됐죠. 오늘 여기가 2번으로 스무딩 그룹을 했으니까 여기는 3번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도 비슷한 애들을 마저 잡아서 안 한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저 2번으로 변경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측면도 여기 선택을 해준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폴리곤 잡아야 되니까 시밀러로 잡고, 그리고 역시 2번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스무딩 그룹이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폴리곤 하나 클릭, 그리고 요 위에 거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하면은 이렇게 루프로 선택이 될 거고, 역시 시밀러를 이용을 해서 비슷한 폴리곤을 잡은 다음에 여기는 3번으로 지정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벌써 폴리곤이 점점점 나뉘어 가고 있죠. 여기도 셀렉티드, 셀렉트 한 다음에 시밀러로 비슷한 삼각형 폴리곤 잘 잡혔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2번으로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도 비슷한 폴리곤끼리 잡혀야 되니까 시밀러로 다 잡힌 거 확인하고 또 2번으로 나눠주고요. 여기도 또 비슷한 것들 잡아다가 스무딩 그룹 나누고, 뭐 8번, 뭐 요 그룹의 개수는 뭐 몇 개가 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4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되고 6번 해도 되고. 자, 여기도 시밀러로 이렇게 잡아다가 또 6번으로 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무딩 그룹이 많이 나뉘어 가고 있네요. 자,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시밀러로 반대편을 이렇게 잡아주고 해제하고 또 한 7번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묶어봤습니다. 거의 다 묶였네요.
자, 여기랑 여기는 여기를 해제해 볼게요. 여기를 실밀러로 비슷한 걸 잡고 스무딩 그룹 해제 20번으로 그냥 아무 번호로나 할당해서 쪼개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묶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 시밀러 다시 한번 선택해서 12번으로 아예 떨어지도록 잘 묶어줬습니다. 자,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스무딩 그룹 분할은 완료가 됐어요. 자, 메탈릭으로 한번 보죠. 메탈리스 1, 러프니스 0으로 하면 면들이 이제 평면처럼 보여야 될 것 같은 면들과 곡선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면들이 이렇게 잘 나뉘어져서 정리가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각이 져야 될 꽃과 한 덩어리로 붙어야 될 부분, 평면이어야 될 부분,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 부분들 이렇게 다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모디파이어를 웨이티드 노멀을 한번 얹어줍니다. 근데 지금 웨이티드 노멀이 굉장히 이상하게 됐죠. 뭐 모든 면이 다 붙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하드 에지 디텍션 옵션 쪽에 유즈 스무딩 그룹을 누르시면은 스무딩 그룹 단위로 웨이티드 노멀을 적용해요. 요것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웨이티드 노멀을 껐다 켰다를 해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여기는 평면이니까 오소그래프 기준으로는 딱 평면 기준으로 1픽셀만 반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상을 반사하고 있으니까 마치 실린더가 아니라 스페리컬 리플렉션 그 구체형 반사가 일어나겠죠. 여기도 구체형 반사, 여기는 구체형 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데지만 여기는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고 여기 다 스페리컬 리플렉션 내지 실린더리컬 리플렉션 평면으로 보여야 되는 곳들이 다 찌그러져 있죠. 온갖 문제가 많은데 웨이티드 노멀을 했었을 때 일부는 교정이 되고 있죠. 이 위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아까보다는 보기 좋은 상태로 교정이 됐고 이 정면도 아까보다는 보기 좋은 상태로 조금은 교정이 됐어요. 근데 역시 웨이티드 노멀로도 완벽하진 않죠. 또 1차적으로만 교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 위에 다시 에디트 노멀 모디파이를 얹어 줍니다. 요 쇼 핸들을 누르면은 요 동그라미가 뜨고요. 끄면은 안 뜹니다. 끈 게 기본 값이고요. 자, 요 상태로 이제 교정을 할 겁니다. 이 상태로 셀렉트 바이가 4가지가 있어요. 노멀은 요거 하나씩, 엣지는 엣지 단위로 선택, 뭐 버텍스는 요 버텍스 단위로 물려있는 모든 노멀을 선택, 나머지 페이스가 면 단위로 물려있는 폴리곤을 선택, 이런 식이에요. 자, 요 면과 요 면, 요렇게 3개 면을 선택하고 여기도 요 면, 요 면, 요 면을 3개를 선택했습니다. 자, 요 면들은 평면이어야 되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도 괜찮은 면이죠. 그럴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보면 에버리지 셀렉티드, 요 에버리지 안에 있는 요 셀렉티드를 누르시면은 요 선택한 노멀들의 평균 방향인 거의 정면에 가깝게 되겠죠. 평균이 그 방향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이거를 에버리지 셀렉티드를 누르면 딱 완벽한 평면이 돼요. 이 상태로 저는 빗질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요 기즈모 방향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주시면 노멀이 좀 더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더 반듯한 면이 생성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정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면들은 모두 이렇게 면 단위로 노멀을 선택을 해다가 뭐 위에 것까지 그냥 같이 잡죠. 같이 정면을 바라봐야 되니까 여기도 같이 정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면이죠. 뭐 정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면들은 다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반대면은 안 되죠. 반대면은 반대면을 바라봐야 되니까 같은 정면만 바라볼 곳만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를 누르고 길게 보시면은 조금 삐뚤죠.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노멀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죠. 빗질을 해주면 이렇게 빗질을 하면은 네, 완벽하게
정면으로 반듯하게 교정된 요런 면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분지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는 또 지금은 노멀의 느낌이 이렇게 꺾인 면의 느낌이에요. 지금 요 면의 반사는 그죠?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폴리곤과 요 앞에 있는 폴리곤이 요렇게는 스무스하고 요렇게는 스무스하지만 요 사이만 하드 엣지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 스무딩 그룹을 그냥 나눠준 겁니다. 한번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여기도 잡고 요 아래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느낌으로 잘라줬으니까 엣지 단위로 요 엣지 단위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요 버텍스 노멀을 합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합쳐서 버텍스의 개수를 줄이는 작업. 그것은 에버리지 셀렉티드가 아니라 유니파이를 하면은 에버리지화 하면서 버텍스의 개수를 줄여줘요. 그래서 유니파이를 먼저 하고, 그러면은 유니파이는 기본적으로 요 면과 요 면의 사이각도로만 정렬을 해요.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에버리지를 한 번 더 누르고 앞으로 정렬을 좀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는 이렇게 갈라져서 완전히 하드 엣지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되게 둥근 실린더 느낌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됐죠. 반대편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페이스, 셀렉트 바이 페이스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면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앞으로 정렬 해주고, 마찬가지로 셀렉트 바이 엣지로 요 엣지와 요 엣지, 여기 있는 엣지랑 여기 있는 갈라진 엣지를 유니파이로 버텍스를 합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셀렉티드로 정면으로 정렬하고, 이제 같은 방향의 기준으로 당겨서 노멀의 방향을 한 번 더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앞과 뒤는 벌써 하이폴리곤 룩에 가깝도록 교정이 된 모습을 보이죠. 웨이티드 노멀을 켰을 때와 에디트 노멀로 교정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쪽도 노멀이 가지런하게 정렬이 안 되어 있으니까 페이스로 선택을 해서 위에 버텍스를 잡아준 다음에 에버리지 셀렉티드만 해도 1픽셀처럼 반사를 하는 상이 됐죠. 그러면은 얘는 완벽하게 평면이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셀렉티드로 1픽셀만 반사하도록 하고 아래로 당겨서 정렬. 점점 오브젝트가 깔끔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면이.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측면만 정렬을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노멀을 켜주고 여기도 이 왼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면만 이렇게 탁, 요 모서리만 건드리지 않고 요 평면을 봐야 될 것 같은 면들만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로 교정을 하고 하면은 네, 굉장히 깔끔한 면이 나왔죠. 이게 조금 휘어진 면이 마저 교정이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면도 선택을 해서 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여기서도 에버리지 셀렉티드 옆으로 정렬 해주면 여기도 이렇게 깨진 면에서 완벽하게 반듯한 면으로 교정이 확실하게 됐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면이어야 될 것들만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가지런하게 정렬 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됐죠. 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선택. 여기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봐도 되니까 이번엔 아래 것까지 같이 한번 잡아서 해보죠. 이렇게 셀렉트 정렬. 여기도 이렇게 잡아다가 정렬. 자, 벌써 하이폴과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나고 있죠. 버텍스 노멀 하나 교정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도 요 아랫면도 정리가 돼야 돼. 이 안쪽의 면, 여기가 평면인 느낌이 덜 들고 여기도 실린더의 느낌이 들죠. 이 직선 느낌이 저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트. 여기도 요 안쪽과 요 안쪽을 잡아서 에버리지 셀렉티드. 여기도 요 위쪽을 바라보는 애들만 잡아다가 에버리지. 아래쪽만 바라보는 애들만 잡아다가 에버리지로 정렬을 하면은 여기만 딱 실린더, 요 안쪽은 딱 평면과 그리고 실린더가 나오는 이런 상태로 정리가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아래쪽을 바라볼 때만 에버리지, 같은 위쪽만 바라볼 때만 또 에버리지, 또 앞을 바라보는 애들끼리만 에버리지, 또 뒤를 바라보는 애들만 에버리지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버텍스 노멀을 편집한 깔끔한 로우폴이 나오죠. 자, 기본 스무딩 그룹만 분할했을 때와 웨이티드 노멀을 이용해서 1차 교정 그리고 수작업으로 2차 교정을 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고 비할 바 없이 깔끔한 결과물이 되었죠. 자, 이제 나머지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여태 지금까지 작업한 거 보면은 대칭형 오브젝트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그냥 한쪽만 작업하고 나서 반대쪽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순간 버텍스 노멀 편집한 게 다 날아가요. 정말 슬프게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버텍스 노멀이라고 하는 정보는 요 버텍스에는 아이디 정보가 있어요. 얘가 몇 번 버텍스인지, 얘가 몇 번 버텍스인지, 뭐 얘가 몇 번인지, 얘가 몇 번인지. 여기 보시면 버텍스 81 셀렉티드, 뭐 버텍스 53 셀렉티드, 버텍스 79 셀렉티드 이런 식으로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번호가 대칭 작업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번호가 랜덤하게 매겨질지 몰라요. 맥스가. 그러다 보니까 대칭을 하는 순간 이 버텍스 아이디에 수정된 노멀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 넘버가 바뀌면서 전부 다 깨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쉽게도 요 버텍스 수작업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이제 어떤 거 하나를 작업하고서 대칭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는 작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작업 숙련을 좀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작업 숙련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피지컬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 약간 단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이폴에 가까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요 메리트 하나. 그리고 하이폴을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 하이폴을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프랍을 제작할 수 있다. 와 같은 그런 장점들을 놓고 보면은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운데 것도 한번 수정을 해보죠. 가운데도 먼저 스무딩 그룹 하나로 묶어보고 이제 바이앵글로 이제 1도 단위로 선택을 해서 비슷하게 생긴 폴리곤만 잡아다가
스무딩 그룹 2번으로 나누고, 자, 여기도 이제 요 친구들 또 한 3번으로 나누고, 앞에 뒤에도 4번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스무딩 그룹은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얘는 나누지 않고 약간 요런 쉐이딩이 나오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쉐이딩은 조금 취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탁탁 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지만, 저는 이번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됐다가 탁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들 거예요. 여기는 평면이고, 요런 느낌이 들도록 제작을 하려고 해서 스무딩 그룹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요것도 웨이티드 놈을 한번 얹어서 살짝만 교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스네트 라지스트 페이스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실린더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했었을 때 특정 각도에서 평면처럼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스냅트 라지스트 페이스를 하니까 이제 중간 에버리지 노멀이 있어야만 실린더처럼 여기가 노멀이 보여야 되는데, 면이 꺾여버렸죠. 거의 여기가 평면처럼 되고 여기가 약간 되게 과격한 실린더가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냅트 라지스트 페이스는 이용하지 않고 그냥 기초 교정만 할 겁니다. 요 위에 에디트 노멀을 얹어서 또 요 셀렉트 바이 페이스로 위쪽만 바라보는 친구들을 잡아서 에버리지 위로 살짝 드래그, 그리고 앞에 바라보는 친구들만 모두 잡아다가 역시 에버리지 앞으로 조금 당겨주고, 그리고 밑을 바라보는 친구들만 잡아다가 에버리지 아래로 조금 당기고, 또 뒤쪽을 바라보는 친구들만 잡아다가 에버리지 뒤로 당겨주고 하면은 벌써 기본적인 교정 완료가 됐어요. 그쵸? 하지만 요거는 또 다른 교정도 또 취향 삼아 해볼 건데요.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요 앱 셀렉트 바이 노멀로 요거랑 요거를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통 이 버텍스 노멀 편집을 막 시작하시는 사람들은 이 노멀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 또는 어느 면에 정속된 노멀인지를 보는 걸 좀 헷갈려 하셔요. 그걸 보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요 노멀의 방향과 일치하는 면이 어디냐를 좀 보면 돼요. 요 아래 있는 면이 정면을 바라보는 면이죠. 그러면은 이 정면과 가장 가까운 각도를 바라보는 게 요 각도죠. 그러면 요 노멀과 요 노멀은 얘의 면 방향을 표현하는 노멀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정면이고 이렇게 실린더 타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각이 지고 있는데, 여기 스트라이프 형태로 원기둥형 쉐이딩을 보이고 있죠. 그랬을 때 요 아래쪽을 바라보는 요 두 개 노멀과 요 정면을 바라보는 요 두 개 노멀, 이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교정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요 아래쪽의 노멀과 요 정면의 노멀이 얘에 종속되어 있는 노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계속 버텍스 노멀을 편집을 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뭐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개 노멀을 선택을 할 건데요. 요거를 왜 선택했느냐, 요겁니다. 요걸 또 버텍스 노멀을 시각화하면은 지금 이 상태는 요렇게 완만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둥글긴 둥근데 완만하다라는 게 조금 흠이에요. 보통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노멀 강도를 조금 세게 하고 싶다 같은 표현을 하는데, 원래 노멀 맵의 강도를 올리는 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지만, 버텍스 노멀에서 음영의 그런 진하기 또는 반사의 그런 곡률, 얼마나 많은 각도로 꺾여서 반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버텍스 노멀을 조금 더 특정 방향으로 더 꺾어가지고 음영이 더 짙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여기 있는 두 개 버텍스 노멀을 아예 지면 쪽을 바라보게 만든다면은 거의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탁 하고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즉 기존에는 요 반사하는 각도가 지면에서 올라오는 컬러는 반사하지 못하고 요 앞쪽에서 오는 컬러를 반사하는 완만한 실린더였다면은 요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지면에 만약에 빨간색이 있다면은 여기서 빨간색을 반사하고 요쪽으로 파란색이 있었다면 여기 파란색이 반사가 가능한 그런 되게 급격한 커브를 가진 그런 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선택을 해다가 아래로 그냥 내려버릴 거예요. 쭉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각이 큰 실린더처럼 반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기서 메탈니스를 빼고 러프니스를 0.5 정도로 해버리면 네 이렇게 정말 아예 지면의 컬러를 그대로 반사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커브가 됐고요. 기존의 각도로 원복을 조금 해보자면은 네 완만한 각도인 거죠. 이런 짙은 음영 같은 느낌을 한번 좀 내고 싶어서 이렇게 버텍스 노멀을 잡고 앞으로 당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뒤로 당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위로 여기도 아래로 마지막으로 이 위쪽도 앞으로 여기도 뒤로 교정을 하면은 비할 바 없이 완벽한 버텍스 노멀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가운데 쪽도 한 번 더 교정을 해보자. 여기도 먼저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합쳐보고 그 다음에 바이앵글을 1로 두고 딱 평면이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시밀러로 잡아다가 스무딩 그룹을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도 나눠도 되겠네요. 비슷한 애들만 이렇게 잡아다가 또 2번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애들을 잡아서 시밀러 여기는 3번으로 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교정하기 위한 기본 스무딩 그룹은 다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웨이티드 노멀을 올려주고 유즈 스무딩 그룹을 이용을 해서 스무딩 그룹 기준으로 교정이 되도록 하고 여기 위에 에디트 노멀을 한 번 더 얹어서 셀렉트 바이 페이스 윗면들을 잡아다가 평면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면들만 이렇게 다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딱 교정이 됐죠. 미묘하게 티가 안 나는 듯 했는데 티가 나는 건요. 여기서 교정하기 전이고 후죠. 깔끔하죠? 정면도 마찬가지로 교정해야 될 것 같은 애들만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를 해주면 되겠죠. 에버리지 셀렉티드 정면으로 조금 당겨주고 이 뒤쪽도 정면을 바라봐야 되는 애들을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깔끔하죠. 아래쪽도 평면이 되어야 되는 애들을 잡아다가 아래쪽을 바라봐야 되는 애들을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아래쪽으로 드래그 만 해줘도 상당히 많이 교정이 됐죠. 마지막으로 또 취향 삼아서 여기 여기 실린더를 더
확실한 음영을 주기 위해서 잡아다가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도록 딱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살짝 내려다가 앞으로 드래그, 쭉쭉 드래그를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여기는 뭐 같은 앞쪽을 바라봐야 되는 실린더 구간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좌우 이렇게 좌우로만 있을 때는 에버리지 셀렉티드가 의미가 없는데 위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와 요 아래쪽과 위쪽의 평균으로 잡아버리면 바로 정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의 각도, 왜냐면은 지금 위쪽의 실린더는 이렇게 돼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고 아래쪽의 실린더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요 노멀과 요 노멀의 사이 각도는 정면이 되기 때문에 에버리지 셀렉티드를 클릭을 해주면은 바로 정면이 되겠죠.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도 위쪽이랑 평균을 맞추고 싶다면은 위쪽 노멀 앞으로 한 거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다가 먼저 유니파이로 기본적인 에버리지 노멀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에버리지 셀렉티드로 앞을 바라보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요것과 요것의 평균으로 하면은 벌써 짜잔 하고 완벽한 하이폴에 근접한 노멀로 탈바꿈이 됐죠. 벌써 끝이 나가고 있군요. 뭐 교정할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 자, 요것도 교정을 해봅시다. 자, 전체 스무딩 그룹 하나로 묶어주고 여기서 이렇게만 잡아다가 실밀러로 선택을 하고 비슷한 애들끼리 2번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뭔가 없군요. 오케이. 이 상태로 웨이티드 노멀 유즈 스무딩 그룹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에디트 노멀을 얹어줍니다. 자,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해요.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한데 뭐가 특별하냐? 자, 버텍스 노멀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을 쓸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요 오브젝트에 얹어져 있는데 그냥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별개의 오브젝트가 그냥 얹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오브젝트가 요 박스랑 한 몸체인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원리상으로도 되게 단순합니다. 먼저 여기가 버텍스 노멀 정보가 좀 부족해서 여기는 여기 부분만 하드 엣지로 좀 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버텍스 노멀을 요 기역자 꺾이는 요 구간에 있는 요것만 선택을 해다가 일단 브레이크를 해서 스무딩 그룹을 해제를 시켜줄게요. 브레이크는 스무딩 그룹을 나누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눠주고요. 요 아래쪽도 선택을 해서 나눠줍니다. 브레이크.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느냐. 이론상으로 되게 단순해요. 요 박스의 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요 모서리 쪽의 노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면 사실상 폴리곤이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반사하는 방향이 같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쪽만 선택을 엣지로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로 위쪽을 바라보게 쭉쭉 드래그를 해서 맞춰버리면은 이렇게 요 끝에 있는 반사되는 색상이 요 본체랑 같아지면서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교정하지 않았을 때고요. 교정했을 때입니다. 끄트머리가 붙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죠. 최적화죠. 이것도 일종의 요 박스에서
여기서 인셋으로 해서 여기 폴리곤이랑 이어붙여가지고 요 모델링을 드러내서 만들기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만들고 노멀의 방향만 정확하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이어붙이지 않고도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기역자 구간을 여긴 다 쪼개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기역자 구간에 해당하는 여기 노멀들은 선택을 해다가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다 쪼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쪼개줍니다. 브레이크 다 됐네요. 요 아래쪽도 여기도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니까 선택을 합니다. 먼저 선택. 예, 처음에는 이런 버텍스 노멀 편집이 굉장히 비직관적인 느낌도 들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약간 몸이 알아서 좀 체득하는 느낌도 있어요. 처음에는 직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버텍스 노멀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부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셀렉티드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얘가 너무 미묘하게 위치가 이렇게 나가 있군요. 저는 모델링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랩스를 하고 요 위아래 선택을 해다가 요 위쪽에 보시면은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걸로 하시면은 오브젝트 센터를 이용해요. 유저 셀렉션 센터 기준으로 요 Y축으로 조금만 들여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Y표 좌표 값이 찍히죠. 마이너스 0.25609가라고 찍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대칭인 위치에 이동하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요 오브젝트의 위치가 월드 좌표상의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플러스의 차이일 뿐이지 위치는 사실상 동일하다. 마이너스 0.25609, 여기는 플러스 0.25609로 동일하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월드의 원점 좌표, 0점 좌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게, 이런 대칭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걸 시메트리로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요 노멀을 깨먹는 사태가 벌어졌을 테니까, 이럴 때는 그냥 옮기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다시 에디트 노멀로 넘어와서 이제 요 위쪽 이제 계속 편집을 해야 되겠죠. 또 평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요 위쪽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이렇게 에버리지 셀렉티드, 여기도 이렇게 윗면만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에버리지 셀렉티드. 그리고 이 테두리 쪽도 모두 잡아다가 같은 윗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요 테두리는 다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에버리지 위로 들어 올려주고 해서 이렇게 한 몸체처럼 붙어 보이게 접어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윗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엣지와 면을 다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로 같은 면 방향을 바라보도록 해서 붙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모서리 쪽을 본체 쪽에다가 붙인 것처럼 보이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측면을 같은 면을 바라봐야 되는 요 측면만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또 딱 측면으로 꺾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측면을 또 선택을 다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이쪽도 면을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서 평면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랑은 또 여기가 같은 면 방향이죠. 이렇게 같은 면 방향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선택을 다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쭉쭉 당겨서 면 방향을 딱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같은 면 방향인 애들끼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앞으로 쭉쭉 당기면 교정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윗면 마저 바라보도록 에버리지 셀렉티드 위로 드래그 그러면은 위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직각과 평면과 이제 모서리가 본체에 아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위쪽은 다 정리가 됐죠. 깔끔하게. 아래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아래는 완전히 난리 났죠. 위에는 깔끔하고. 이제 아래쪽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줍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리가 모두 끝났네요. 자, 요거는 이제 금속일 때보다도 또 이렇게 메탈릭을 뺐었을 때 더 한 몸체처럼 더 붙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 쪽에. 네, 굉장히 깔끔하게 다 붙어. 아이고, 이거는 이제 AO 때문에 더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AO를 좀 끄거나 없애도 네, 이렇게 딱 한 몸체처럼 대단히 잘 붙어 보이는 느낌이 들도록 교정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요 손잡이도 마저 한번 교정해 보도록 하죠. 요 손잡이도 다 스무딩 그룹 하나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바이앵글을 이용을 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시밀러로 잡아다가 선택 해제, 스무딩 그룹 2번으로 분할.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바이앵글 45도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자, 이렇게 잡아다가 글로우로 옆에 있는 트라이앵글까지 같이 잡아다가 2번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스무딩 그룹이 딱딱 잘 분할이 됐죠. 자, 이 상태로 또 역시 먼저 메탈릭을 1로 두고서 웨이티드 노멀 유즈 스무딩 그룹 그 다음에 에디트 노멀 올려서
자, 근데 여기는 뭐 하나로 뭐 엣지 단위로 선택을 해서 에버리지 셀렉티드를 해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기엔 너무 많죠. 그래서 실린더 타입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셀렉트 바이 노멀을 이용해서 이 둘레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 둘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살짝 이 기준 방향으로 당기는데 네, 이때는 뷰포트를 살짝 틀어주세요. 왜냐? 뷰포트를 만약에 틀지 않고 그냥 탑뷰나 레프트뷰나 프론트뷰 기준으로 당기면은 지금은 멀쩡한데 운이 좋게도 예를 들어서 측면 기준으로 좀 당겨 볼게요. 측면 기준으로 X축으로 당겼더니 얘네가 막 갑자기 회전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뷰포트의 특정 축을 기준으로는 이 축 하나가 유실이 돼요. 탑뷰, 레프트뷰, 프론트뷰의 오소그래프에서는 축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행히도 요 X랑 Y 근데 요 기준모도 X랑 Y죠. 즉 동일한 방향이죠.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땡기는 방향대로 움직여져요. 만약에 이제 정면이다. 정면이었을 때 나는 앞으로 위로 좀 당겨가지고 위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다 하고 위로 당겼더니 오히려 위가 아니라 앞으로 당겨졌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즉 축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lt를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해서 살짝 미세하게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축이 하나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살짝만 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당겨주세요. 그냥 뭐 얼추 비슷하게만 해도 그럴듯하게 나오니까 거의 요 가장자리가 요 엣지랑 거의 수평하게 나올 때까지만 살짝만 당겨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도 살짝 당겨서 수평에 가깝게 하면은 이렇게 실린더 타입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요 끄트머리에 있는 요 챔퍼링도 더 둥근 쉐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여기도 선택해서 에버리지 셀렉티드 해서 좀 확실한 면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서 여기에 있는 노멀의 방향과 여기에 있는 노멀의 방향이 이제 수평이어야만 서로가 평행해야만 여기가 더 완벽한 실린더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Alt 가운데 버튼 마우스 버튼 살짝 눌러서 축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회전을 해서 평행하게 가까이 맞춰주면은 여기 있는 것과 이것과 이게 거의 평행하게 맞춰졌으니까 더 정확한 실린더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평행에 가깝도록 회전을 해서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쪽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선택 그리고 이제 Y축으로 드래그해서 최대한 평행하게 맞추고 여기도 이렇게 같은 방향 바라보는 쪽을 잡아다가 최대한 평행하게 드래그 그리고 요 끄트머리는 이렇게 잡아다가 에버리지로 그냥 평균값으로 평행하게 맞춰서 더 볼록한 챔퍼링이 되도록 교정을 해주고 여기도 잡고 회전해서 최대한 평행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버텍스 노멀 교정이 완벽하게 끝난 그런 손잡이. 자, 교정 전이고 중간 교정, 마무리 교정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교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건데 뭐 여기 있는 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요것도 그냥 오토 스무스를 요거는 이제 모든 스무딩 그룹을 다 풀어버리고 오토 스무스를 1도로만 하고서 해버리면은
여기 평면이 있잖아요. 여기도 같은 스무딩 그룹으로 잡혀요. 분할되지 않고. 오토 스무스 할 때 1도라도 있으면은 면이 아무리 평면에서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도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잘 합쳐줍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그렇게 많이 해치진 않고요. 자, 이렇게 둘레를 선택한 다음에 시밀러로 비슷한 오브젝트가 잡히도록 하고 29번에다 할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둥글고 나머지는 딱딱딱딱 각이 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웨이티드 노멀 한번 돌리고 유즈 스무딩 그룹, 그다음에 에디트 노멀을 얹어서 이 페이스 같은 면 방향을 바라보는 쪽의 면들만 이렇게 잡아다가 에버리지 셀렉티드 드래그 좀 해주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면 방향을 바라보는 쪽만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셀렉티드 드래그 이제 위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쪽을 바라보는 면들끼리만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드래그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만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에버리지 만 해주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상태의 노멀은 이제 로우 폴리곤은 요런 상태 딱 각이 져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이 가상의 면 즉 노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각이 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오브젝트인 거죠. 이 상태로 또 콜랩스하고 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면에 대한 버텍스 노멀 교정이 깔끔하게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정말 깔끔하게 다 붙어있죠. 깔끔하게 붙어있고 깔끔하게 공면에 깔끔하게 평면에 깔끔하게 공면 면이 깨진 곳도 하나도 없이 딱 정직하게 보여야 되는 반사되는 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일부러 시메트리를 좀 줘서 아까도 시메트리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버텍스의 그 개수를 늘리거나 하면은 버텍스 인덱스가 깨지면서 노멀이 다 날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다 노멀이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버텍스 노멀을 교정한 쪽과 교정하지 않은 쪽의 퀄리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요거는 교정을 안 했는데 얘는 그냥 요대로 두고서 매핑을 할 친구여서 따로 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의 상태들을 보면은 요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 버텍스 노멀 컨트롤 처음으로 이제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이게 처음에 이 버텍스 노멀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 버텍스 노멀이 어느 쪽의 면에 속해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면인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온갖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난해하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럴수록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이 동영상을 꼼꼼하게 많이 반복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꼭 이 박스가 아니더라도 뭐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내부 쉐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단순한 오브젝트를 꺼내놓고 이제 찬찬히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이 버텍스 노멀이 요 면에 귀속이 되어 있구나.
이 버텍스 노멀을 조절했더니 이 면이 바뀌는 거나 이런 감각들을 꾸준한 연습으로 조금씩 체득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5강 버텍스 노멀 에디팅 실전 연습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강의인 트림 시트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